예, 지금 최종찬 장관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시간이 또 짧습니다. 속도를 내서 가겠습니다. 자, 책은 한 30권 썼고요. 지금 보시는 거가 여기 이거는 외국에서 이제 나온 거 이거는 아마 대만어판, 이건 중국어판, 태국어판, 러시아판, 일본판 이랬습니다. 달러를 조금 벌어왔습니다. 삼성 사장들에 대해서 쓴 책도 있는데 이것도 일본어판. 지금까지 한 25년 정도는 이제 일본에 몰두를 해서 주로 이제 일본의 그 상인 정신, 기업가 정신을 주로 이제 취재를 해갖고 책을 썼고, 또 중국을 제가 지난주 내내 상하이에서 중국 취재를 하고 있다가 들어왔는데, 요새는 이제 중국을 한 달에 한 번씩 가죠. 그래서 이제 중국 가갖고 취재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중국을 움직이는 10인의 CEO라는 책을 냈는데 이게 이제 일본어판이 나온 거죠. 그래서 한중일 삼국을 댕기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유럽 얘기인데, 기왕에 아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 당신은 일본 전문가인데 무슨 유럽까지 얘기하냐 그러는데, 그건 사실 몰라서 한 얘기고, 일본보다 유럽을 더 많이 댕겼어요, 사실은. 일본에는 이제 오사카 상인이 있고, 아킨도라는 거는, 아킨도라는 말은 말이에요, 쌀장사라는 뜻입니다. 쌀장사. 그래 옛날에는 상인 그러면 쌀장사야. 이 쌀장사의 대표가 어디냐면 교토입니다. 교토. 그 일본은 5대 상인이 있어요. 상인 중에 상인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오미 상인이에요. 오미가 어디냐면 교토 옆에 비파오라는 큰 호수가 있어요. 그 비파오를 둘러싸고 해서 5개의 큰 마을이 있는데, 이 5개의 큰 마을에 12,000명의 상인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기장하고 칠기 밥그릇, 모기약, 이 3가지를 갖고 일본을 제패했어요. 400년 동안 돈을 벌어서 차린 회사가 도요타 자동차예요. 도요타 자동차가 난데없이 나온 게 아니라고. 이게 지금 제가 포스코 교수를 하는 이유도 우리 정주장 회장이 홍화상이 포스코 일본반은 무조건 홍화상한테 맡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임원들을 60명 놓고 가르친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독선생을 해요. 임원들을 놓고. 도요타 자동차의 지금 강판 후판을 포스코가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신일철이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들어갈 수가 없다. 10년 동안 지금 계속 가서 두들겼는데 다 실패했다. 그래서 걔들 얘기를 딱 들어보고, 그렇게 하니까 실패하지 병신 새끼 하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본이 한단 말이에요. 쇼카이노 사이카이, 소개 사회예요. 기본적으로 소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게 이토추 상사의 고바야시, 오늘 손병두 이사장님 안 오셨어요? 이토추 상사의 고바야시 정도의 소개장을 들고 들어가야 되는 게 기본이고, 두 번째는 여기가 물건값이 우리가 포스코가 실철보다 좀 싸니까 물건 품질은 갖고 하니까 밀고 들어간다. 얄짤 없어요. 그런 거 해당 사항 없다고. 그 접근 방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임원 4명을 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방식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고바야시 히데오, 소위 이토추 상사 회장이죠. 이토추가 매출 한 200조 정도 합니다. 일본의 4대 무역상사 정도 돼요, 현재. 그 이토추의 고바야시하고 딱 맞을 때 제 첫 마디가 스미마셍네, 교토 치카쿠니 히로가사 출신되쇼. 이게 첫 마디였어요. 일본 한 번만이냐면, 당신 교토 옆에 있는 히노가사 마을 출신이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첫 마디가 나하고 처음에 만났을 때. 거기서 이 사람이 갑자기 한 5초 동안 말을 안 하더라고. 그게 뭐냐면, 세상에 히노가사를 아는 한국 사람이 있나, 이런 뜻인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도 말이에요, 고향이 어디냐, 고향 의식이 일본이 더 강해요. 거기서부터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말이지, 이게 대낮에 가갖고 서류 갖고 가갖고 이거 갖고 내고를 하자 그러면 일본 애들이 켄토시마스 검토하겠습니다는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 일본은. 근데 한국 사람은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야 이제 우린 된 거야, 내일이면 답이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완전 바보짓이거든. 기본적으로 문화의 속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녁 때 이 쇼당을 내야 되는데, 저녁 때 한국 놈들의 특징이 뭐냐면 개뿔도 아는 게 없어요. 일본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니까. 그게 비즈니스가 안 돼요, 아는 게 없어갖고는. 일본 애들이 포스코 정도에서 오면 걔들도 좋은 데 가서 가이세키요리 대접하고 하는데, 일본에서 아는 게 있어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래 대화가 될 거 아니야. 이런 데서 이제 출발이 잘못된 거지. 결국은 이제 오사카 상인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역사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 역사 몇 년이나 됐어요? 맞춰보세요.
5만 원 드릴게요, 형. 우리 조희갑 물가총괄 국장님, 옛날 물가총괄 과장 시절에 제가 MBC에 있을 때 같이 일을 했었는데 참 오래간만에 한 25년 만에 뵙니다. 근데 역시 그때도 제가 그랬어요. 우리 과장님 진짜 머리 샤프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역시 1400년 좀 넘었어요. 오사카에 있습니다. 회사 이름은 금강조입니다. 금강조. 금강이란 건 다이아몬드란 말이고 조는 하나의 팀이라 이 말이죠. 절만 건축하는 회사예요. 서기 578년에 창업을 했어요. 지금 현재 40대째입니다. 그 회사 회장님 하고 공고 오래간만에 그 회사 이름을 얘기하니까 일대조선 공고 시계놀이인데 공고 시계미스, 금강중앙 공고 시계미스, 시계놀이 시계미스하고 대한민국 최초로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94년 11월 3일 날 1400년을 버텨온 기업이니까 세계 1등입니다. 가장 오래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인터뷰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조상은 서기 578년에 백제의 부여에서 건너와서 일본의 최초의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절만 전문적으로 지었는데 지금까지 1400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설 따라 삼천리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증거를 보여라. 그랬더니 족보를 갖고 와가지고 족보를 딱 펼치니까 두루마리가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가더라고. 1대 이름부터 시작해서 자손들 쫙 쓴 게.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 사람이 진짜구나 알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은 절을 전문적으로 짓는 목재로 나무로 짓는 사원 절 그걸 했는 금강조라는 회사죠. 1400 됐어요. 근데 그게 뜻밖의 백제 사람이 만든 회사라는 거예요. 그 회사가 지금 오사카에 존속하고 있습니다. 오사카에는 100년 이상 된 기업이나 가게가 약 현재 한 600개 정도 됩니다. 교토는 더 많아. 교토는 200년 이상 된 기업이나 가게가 1600개가 있어요. 교토에는 1000년 이상 된 가게가 현재 6개가 영업 중에 있어요. 예를 들면 인절미 떡을 파는 이찌와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이찌와. 혹시 가시는 분이 또 계실까 봐. 인절미 떡을 팔아요. 서기 1000년도에 개업해서 올해로 1015년째. 제가 그 아줌마가 28대인데 28대 아줌마한테 그랬어요. 아니 떡장수를 어떻게 1000년씩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 일본 연수를 지금까지 한 1500명 시키면서 삼성 사장들 데리고 갔을 때 이제 저 집을 가가지고 이 떡장사 아줌마 좀 나오시라고 그래서 28대 주인한테 28년을 버틴 이유 뭐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래봤자 떡장수 그래도 떡장수. 말뜻이 이해가 가세요? 그래봤자 떡장수 그래도 떡장수. 떡장수는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일본에? 왜 귀천이 없어? 거의 철저해요. 떡장수 같은 건 아주 밑바닥으로 보거든. 그런데 떡장수도 1000년 하니까 존경받는 거예요. 28대를 하니까. 교토에 가면 400년 된 서기 1617년에 개업한 고등어 초밥 가게가 있어요. 이오마타라고. 이오마타 고등어 초밥집도 400년 되니까 400년 하니까 존경받아. 우리나라도 생선장수 100년 해보세요. 생선장수 100년 해보라고. 우리가 뭐 생선장수 그러면 비하하는 뜻으로 쓰잖아요. 근데 거기는 생선장수 100년 이상 한 놈들 많아요. 그러니까 생선장수 100년 하면 존경받다니까. 이오마타 스시 고등어 초밥 6개짜리 초밥 만들어가지고 평생 나 떡장수나 이오마타 초밥 장사나 돈 많이 벌었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이러면 뭐까리 말까 너도 떡장수 1000년 해봐라 돈 안 벌겠나. 근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떡을 갖다가 한여름에 썰어서 인절미를 거기다가 일본 그 기름을 발라가지고 조청하고 흰된장하고 섞어서 바르거든요. 근데 이걸 구워야 돼. 문제는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먹으면 비린내가 난다고 이 쌀 비린내가. 그러니까 이걸 구워서 파는데 숯에서거든. 비장탄 숯이라고. 이 비장탄 숯이 굉장히 비싼 숯이에요. 이게 내가 처음에 그 아줌마를 2008년도 9월 1일 날 처음 만났는데 그냥 교도가 38도였는데 말이야. 38도의 더위에 앉아갖고 굽고 앉아있는 거예요. 종업원들은 그늘에서 다 쉬고 있는데 걔네가 그 사장님한테 아니 종업원을 시켜야지 왜 이 더운데 말이야 숯불 끼고 앉아서 38도에 이거 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게 가장 중요한 공정이기 때문에 맛을 결정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 많이 벌었냐 벌었다 그러면 이거 때려치고 우리 한국 같으면은 이 자리에다가 빌딩 한 6층짜리 하나 쳐서 돈도 많이 벌었다니까. 아저씨는 골프장으로 아줌마는 사우나탕 들었다 미장원 가는 게 정석인데 왜 이러고 사냐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래봤자 떡장수 그래도 떡장수라고 그러더라고.
모르는 쌀 장사보다 아는 보리 장사가 낫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일본 말입니다. 모르는 쌀 장수보다 아는 보리 장수가 낫다. 남 보기에는 쌀 장수가 그럴듯해 보이니까 글로 뛰어들었더니 망한다 이 말이지. 잘 모르고 덤비지 말라는 거죠. 일본은요, 이러한 그 상도의 정신을 적어도 짧게는 400년, 오다 노부나가 시절부터 길게는 1500년을 이걸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도가 확립되어 있어요. 경영이라는 거는 어떤 툴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뭐 요새 뭐 경영에 대해서 별의별 뭐 여러 가지 소리 나오지만, 정신, 기업가 정신이나 상인 정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원칙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일본 애들이 부채살 상법이라는 말을 하는데, 불경기 다음에는 호경기가 오고 호경기 다음에는 불경기가 온다는 것은 망고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가 좋을 때는 불경기를 대비해야 되고, 불경기일 때는 호경기를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경기가 좋으면 그때서부터 확 사세를 확장하거나 잃어버린다. 그러다가 또 곧 불경기가 오면 접어. 이게 막 해고를 하고 막 이런, 하여튼. 그 일본 애들은 불경기 때 호경기를 대비하고 호경기 때 불경기를 대비한다는 거거든. 이 짬밥수가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좀 생각이 틀려요. 지금 우리나라는 말이에요,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 중에서 산전수전밖에 못 겪었어요. 일본 말로 야마센 우유세밖에 못 겪었다고. 뭐냐면 제일 오래된 두산이 1차 세계대전을 겪어보지 못했다고. 1929년에 대공황도 겪어보지 못했고, 중일전쟁도 자들 못 겪은 거야. 삼성도 마찬가지야. 올해 삼성의 그 2월 3월의 테마가 3,000명 상무전무 부사장까지 전 사업장애인들 다 불러가지고 마하경영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마하경영, 초속, 음속 돌파 경영이죠. 이게 5월에 2, 3월에 있었어요. 이거 가도 될까? 이렇게 해도? 아까 상도만 하라고 하셨잖아, 나한테. 제가 삼성 얘기는 제가 올해 그 임원들 3,000명을 가르쳤기 때문에 하려면 좀 긴데 나중에 할게요. 자, 어쨌든 일본이라는 나라는, 자 봅시다. 100년 이상 된 가계나 기업이 23,700개, 공식적으로. 중국이 1,600개입니다. 4년 전에 중국 상무부가 중국 전체에서 70년 이상 된 가게가 몇 개냐 조사를 해서 발표한 게 1,600개예요. 이 1,600개 명단을 발표하고 나서 제가 그 명단을 들고 북경 천진지구 가서 조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항소지구 조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경, 양저우, 진장, 무속 이 4지구 조사했습니다. 다시 광저우, 심천지구 조사했습니다. 이어서 요번에 다시 들어갔고 상하이 지구만 다시 집중적으로 또 일주일 동안 또 조사를 했어요. 저기 명단에 없는 회사 가게가 많습니다. 이게 중국 정부도 지금 조사를 잘 못한 거예요. 저런 게 왜 중요하냐면, 다나카 가쿠에이라고 아시죠? 중일 이 수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보다 일본이 수교를 한 10년 먼저 했거든. 다나카 가쿠에 중국 갔어요. 가가지고 수교를 하려고. 조울레하고 만나서 협상을 하는데, 일본 애들은 기본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감정이, 중국 애들은 일본 감정이 안 좋거든. 그러니까 협상이 잘 안 됐어요. 다나카 가쿠에이가 저녁 때 조울레하고 만찬석상에 술을 먹다가 혹시 류비지의 장아찌가 없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저는 이거 한문으로 육필거라고 썼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게 북경에 있는 첸먼따제, 북경의 명동이죠. 첸먼따제에 있는 장아찌 가게, 장아찌 아시죠? 다나카 가쿠에이가 류비지가 지금도 있느냐 그랬더니 조울레가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내가 젊은 날 중국하고 무역을 할 때 이 류비지의 장아찌를 사가지고 밥에 물 말아 먹으니까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 이왕에 온 김에 나 그걸 좀 사고 가고 싶다. 이랬더니 조울레가 빨리 가서 갖고 오라고. 갖고 왔는데 이 가게가 말이야 600년 된 장아찌 가게예요.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어요. 없어진 거야 그 사이에. 이 문화 대혁명하고 말이지, 공산당 들어서 가지고 망해갖고 저 변두리에 가서 그냥 콧구멍만한 가게 간신하고 헐떡거리면서 살고 있는 거야. 조울레가 지시해가지고 그 가게를 첸몬따제로 다시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영업하고 있어요. 저도 그 집 걸 사다가 먹어요. 맛있어요. 다나카 가쿠에이가 한마디 한 게 그렇게 무섭다고. 내가 우리 장관님, 제가 총리님 20몇 년 만에 지금 뵀는데, MBC에 제가 있을 때 모시고 토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 장관님 같은 그 어른들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니까 재미가 없어. JP가 말해요. 근데 이 얘기는 시간이 없지만 해야 돼. 일본하고 수교를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7억 불 차관을 받아야 되나? 일제 36년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만 돈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돈 줘도 말이지. 한국 사람이 과연 우리가 36년 지배한 걸 용서하겠냐. 그럴 때 JP가 언론사하고 인터뷰 때 이런 말을 해요. 칸닌 라스 스루가 칸닌.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정토종의 법어인데 이걸 갖다가 인터뷰를 딱 텔레비에서 해버리니까 일본 국민이 거기서 정말 우리를 용서하겠구나. 그래서 7억 불 유무상 차관을 준 거거든. JP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 대정치가야. 요새 정치하는 애들은 너무 후져. 정치하는 판이 후져. 자, 일본은 23,700개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1,600개예요. 독일이 887개입니다. 미국이 의외로 신생 국가 치고는 오래된 회사가 많아요. 1,650개, 스위스 350개인데 이태리가 말이에요. 마리넬리라는 종가게가 있습니다. 종, 띵동, 땡투치 종. 종이 그 가게가 1,000년이 넘었어요. 역사가. 이태리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야. 근데 올디스 굿디스가 아니거든. 오래됐다고 반드시 좋은 게 아닙니다. 이 가게가 말이에요. 요새 무슨 상품을 만들었냐면 바티칸에서 종을 지금까지 납품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종이라는 걸 한번 납품을 하면 50년, 100년을 써. 깨지기 전까지 안 바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해가지고 회사가 존속하겠습니까? 가게가 존속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새 스탠드를 하나 개발을 했는데 스탠드 회사가 손잡고 전기 스탠드에다가 라운드를 딱 그려서 전기가 딱 돌아가고 라운드로 형광등에 빛이 들어오는데 그 밑에다가 종을 12개를 달아놨어요. 마리넬리의 종을 조그맣게 해서. 그래서 오후 9시다 그러면 종이 띵동 땡동 띵 해갖고 9번이 울리는 거야. 12시다 그럼 종이 12번 울려. 내가 볼 때 야 이거는 1000년 된 정말로 이 시니스의 오래된 노포가 첨단의 현대 과학과 만드는 상품이다. 지금 인터넷 팔아요. 36만 2천 원이야. 한번 사서 해보시라고. 내가 사서 해서 집에 서재에 앉아가지고 탁 있으면요 벨소리가 아름다워요. 역시 1000년 짬밥수가 있어가지고 종을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고. 기분이 좋다니까. 정신이 맑아지고. 그래서 이 노포라는 거는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을 다 해봤기 때문에 잘 안 넘어가. 삼성은 지금 100년이 안 됐거든. 그러니까 일본의 오마이게이츠가 제가 재작년에 제국 호텔에서 만났을 때 야 삼성은 잘하긴 잘하는데 산전수전은 겪었지만 공중전 지하전을 못 겪었어. 걔들은 1차 세계대전도 못 해봤고 1929년 대공황도 못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사태가 올 때 걔들이 넘어간다는 보장이 없어. 100년 지나면 내 삼성을 인정하겠지만 아직은 삼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일본 최고의 아시아 최고의 이 경제 컨설팅 하는 오마이게이츠 얘기입니다. 저한테는. 자, 본론을 바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The Pope's line of defense, the Swiss Guard, is celebrating. Traditionally, the swearing-in ceremony would take place at the San Damaso courtyard inside the Vatican, but because of bad weather, it was moved to the Paul VI Hall. Nonetheless, the ceremony was just as exciting. Donning their shiny new uniforms, these 31 men stood before the Guard's flag, their parents and loved ones, as they swore to defend the Pope with their lives. With one hand placed on the flag and the other raising 3 fingers, which symbolizes the Trinity, the new recruits committed themselves to the oath. The chaplain of the Swiss Guards spoke to the spirit of the service and devotion that characterizes the Defense Corps. He also warned them of the danger of vanity. The chaplain told the new Swiss Guards that God is also behind the armor and uniform, so they must be humble and know their mission is to serve God and the Pope. The Swiss who wish to be part of the Pope's security team must be at least 5'8" and a half. 자, 지금 보신 거는 로마 교황을 지키고 있는 바티칸 가드, 바티칸 경호부대입니다. 1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는 스위스 사람이고 나이는 18세부터 32세, 봉급은 한 달에 200만 원입니다. 왜 로마 바티칸 교황을 스위스 용병이 지키냐면 1400년 초부터 지켰어요. 이게 하나 지금 명예죠. 봉급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젊은 애들 저희 가서 하겠어요. 지금 스위스의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달러인데 근데 자기네들 명예라 이게 전 세계 13억의 가톨릭 신자들을 최고의 이 교황님을 지키는 이 명예를 갖고 있는 거거든. 그 왜 그러냐면 스위스가 지금은 굉장히 잘 살잖아요. 잘 사는데 옛날에는 1850년까지는 굉장히 못 살았어. 굉장히 못 살았다고. 그러니까 실감 안 나시죠? 스위스 가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가시면은 저 내년 여름 휴가 때 꼭 가세요. 스위스도 못 가보고 왜 사니 내가. 제가 그 스위스를 전국 일주를 차를 몰고 2번을 해본 적 있어요. 차 몰고 전국 일주를. 스위스가 말이에요, 굉장히 그 슬픈 나라,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시골을 가면, 이 늦가을에 가면은 창고 꼭대기까지 감자 가득 쌓여 있어요. 그 감자를 먹으면서 10월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 무려 7개월이란 긴 겨울을 버텨야 돼. 그래서 우리가 퐁듀라는 거 먹잖아. 퐁듀. 장관님, 퐁듀 드셔보셨어요? 아이, 못 들어. 이태원에 가면 팔아요, 다 요새. 그 퐁듀라는 게 그 치즈를 겨울에 먹다가 내버려두면 빳빳하게 굳잖아요. 거기 곰팡이가 낀다고. 그런 곰팡이를 칼로 긁어낸 다음에 조그만 난로에다 포트에다 넣어가지고 끓이면 치즈가 녹는다고. 그럼 먹다 남은 빵 쪼가리를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이 빵을 갖다가 딱딱해진 거를 거기다 치즈 녹은 데다 찍으면 빵이 부스러워지면서 먹는 게 퐁듀거든. 그게 이태원에 그 김홍철이 옛날 요들송 하던 그 샬레 스위스 가옥에 옛날에 팔았다고, 처음에. 지금도 팔고 있어요. 80년대 초에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잘난 척하면 거기 가서 그걸 사주고 그랬다고. 근데 내가 스위스 가서 보니까 퐁듀라는 거는 개밥이더라고. 그게 원래 잔반철인 거예요. 잔반철이. 예? 치즈도 먹다 남은 걸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걸로. 빵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스위스가 알프스에 삥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눈이 만년설에 덮여 있으니까 냉해가 심해. 채소가 잘 안 됩니다. 해는 뜨거운데 공기는 차요. 채소가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자원이 있어,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그나마 농작물로 잘 안 되니까 감자만 처만 밑에 그냥 산더미처럼 싸놓고 그거 갖고 겨울을 버티는 거예요. 이게 불쌍해. 먹고 살 방법이 없어. 그래서 얘들이 용병을 수출하기 시작한다고. 프랑스, 이태리, 전 세계 용병을 다 나가. 유럽의 용병 나가가지고 이태리 바티칸에도 돈 벌러 간 거예요. 자, 어느 날 스위스의 쥐라 산맥이라고 있어요. 쥐라. 이 쥐라 산맥에 살던, 어느 마을에 살던 마이라는 젊은 청년이 32살이 자기가 대장이 돼가지고 이태리 용병으로 팔려나갔어요. 1460년대 얘기. 자기 아버지는 스페인 용병으로 팔려나갔어요. 이태리하고 스페인하고 전쟁을 했는데 전쟁터에 딱 가보니까 저쪽에 스페인군이 딱 오는데 앞에 스위스 용병이 선두에 쓴 것 같은데 딱 보니까 많이 본 사람이야. 가까이 보니까 자기 아버지야. 자기 아버지가 스위스 용병을 갖다 한 150명 끌고 스페인에 팔려갖고 전쟁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는 이태리를 대신해서 마이는 나갔는데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지금 전쟁에서 만난 거예요. 한쪽은 스페인, 한쪽은 이태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유, 아버지 웬일로 여기 오셨어요? 이래야 되는데 돈을 받고 나왔으니까 둘이 싸운 겁니다. 싸워서 양쪽이 전원전사해버렸어요. 이게 스위스의 역사에 말이지 1400년부터 지금까지 무지하게 많아. 예를 들면 1798년에 부르봉 왕가가 타도되잖아. 시민혁명군에 의해서. 시민혁명군이 결국 바스티유 감옥을 때려부시고 거기에 있는 죄수를 다 꺼내내고 바스티유 감옥을 때려부신 그 벽돌을 갖고, 벽돌을 가지고 지금 바닥에 깐 게 콩크루드 광장에 그 포석이 그거거든. 에? 몰라요? 일부러 자유의 상징으로 콩고드 광장을 깔은 거예요. 그 바스티유 감옥에 뜯어가지고 대리석 다 뜯어서. 그때 보르봉 왕가를 지키던 용병이 스위스 사람이었어요. 600명이었습니다. 자, 시민혁명군이 수십만이 지금 이 왕 마리 앙토네트하고 나폴레옹 6세 잡아갖고 죽이려고 공격한 거예요. 그러면 600명이 어떻게 몇십만 원 어떻게 당해? 그 죽는 거야. 그럼 도망쳐야 돼. 근데 안 도망쳤단 말이야. 자기네는 봉급을 받고 여기 나온 거야. 내 봉급을 본국에 송금을 해서 처자가 먹고 살아. 내가 여기서 도망을 가면 앞으로 유럽의 어느 왕가도 우리 스위스 용병을 채용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 처자는 다 굶어 죽게 돼.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목숨을 버리더라도 이 지켜줘야 돼. 그래서 600명 전에 전사했거든. 네? 이게 스위스 용병의 슬픈 역사인데, 스위스 용병이 고슴도치라고 그럽니다. 스위스 사람들 고슴도치. 이 건드리면 탁 바늘 같은 털을 세우기 때문에 건드리기가 어려워. 스위스 사람들 인간성이 별로 안 좋아,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결국은 이 스위스 사람들이 용병으로 먹고 살다가 도저히 언제까지 오빠와 아버지의 피를 팔아서 먹고 살 거냐, 산업구조를 개편한다고. 그 개편한 게 이제 나중에 되는데, 자, 이거 보셨어요? 빈사의 사자상 루체르네 가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용병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등에 창이 하나 꽂혀 있잖아요.
이게 죽어가는 아버지와 오빠를 상징하는 거라고. 아, 저걸 내가 처음에 가서 보고, 야, 참 슬프다. 이렇게 슬픈 과거가 있었구나. 그래서 산업구조를 개편했어요. 자, 개편은 뭘 했냐? 시계로 간 거야, 시계. 왜 시계로 왔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물건을 팔러 거기에 소 달구지도 못 넘어가고 말도 못 넘어가. 그런데 사람의 배낭에 넣고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물건이 뭐냐? 두 가지 선택한 거예요. 시계와 제약입니다. 시계와 약. 약은 옛날엔 고가였다고. 요새는 약이 좀 싸졌지만은 한 배낭만 미고 넘어가도 돈을 뭐 몇 억씩 받아올 수 있어. 시계는 롤렉스 금딱지를 한 배낭 메고 넘어가면 돈을 롤렉스 하나에 아무리 싸도 800만 원 이상 할 텐데 그럼 몇 억씩 벌어오잖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롤렉스 금딱지가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롤렉스 금딱지가 좋은 거예요? 제일 비싼 시계 뭡니까? 전 세계 제일 비싼 시계.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는 아직도 구석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블랑팡하고 브레게가 제일 비싸요. 개당 한 보통 3억씩 해 그건. 여기 나온 지금 바세론 콘스탄티도 이거 한 2억에서 3억씩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롤렉스 금딱지가 제일 비싼 걸로 생각해서 그걸 많이 샀어요. 일본 애들도 버블 직전에 롤렉스 금딱지를 많이 샀어. 근데 일본 애들이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싸구려 시계에 들어간다는 걸 요새 알았어. 롤렉스 금딱지가 별거 아니라는 걸. 그래서 요새 중고시장 가면요, 오사카 교토의 동경의 중고시장에 롤렉스 금딱지가 다 무지하게 많이 나와. 중고 가게 진열장 속에 50개 60개 넣고 판다고. 내가 하나 살려고 그랬더니 이거 하나 사면 옆에 싼 거 덤으로 하나 껴주더라고. 껴줘. 예, 롤렉스는 그냥 마트에 간 거예요 지금. 이 바세론 콘스탄티는 1755년에 이제 회사가 만들어서 나폴레옹 1세가 저걸 차고 댕겼대요. 그리고 지 마누라도 저걸 차고 댕겼다 하더라고. 지 마누라가 찬 시계는 다이아몬드를 많이 먹었어요. 블랑팡이나 브레게가 시계가 비싼 거는 이 시계 테두리에 다이아몬드를 많이 박았기 때문이에요. 다이아몬드 값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바세론 콘스탄티는 보시다시피 다이아몬드 안 박았거든. 근데 이게 뭐 2억씩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420개 부품 전체를 수작업을 해요. 쿼츠 시계가, 수작업한 시계가 쿼츠 시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시간의 정확도로 이길 수 있겠어요? 글쎄요. 수작업으로 420개 부품을 만든 사람하고 쿼츠 수정 발진자하고 어떤 게 정확하겠냐고. 당연히 수정 발진자 정확하죠. 그런데 수작업한 이 시계가 수정 발진자를 못지않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저 시계는 일단 420개 부품 하나하나를 개런티합니다. 부품 하나하나를. 시계값이 3억이니까 부품 하나도 50만 원, 100만 원씩 할 거 아니에요. 개런티하는 이유는 그만큼 시계가 비싸기 때문이고 좋기 때문인데, 이 시계는 말이에요, 맨 마지막 공정을 가면은 줄톱으로 계속 현미경을 보면서 문질러다가 맨 마지막 공정 가면 20년 된 오동나무로 문지르기 시작해요. 현미경을 보고, 그 다음에 15년 된 오동나무, 그 다음에 10년 된 오동나무, 그 다음에 5년 된 오동나무 하면서 끝이 나는데 왜 그럴까요? 맨 마지막 공정에 가서 시계 줄톱을, 금속 줄톱을 버려버리고 오동나무로 계속 연마를 하냐고. 그 이유가 뭘까요? 뭐겠습니까 그거? 20년생 오동나무는 단단하죠. 5년생 오동나무는 연하겠죠. 20년생에 비했을 때. 금속 표면을 연마하는데 맨 마지막에 가장 부드러운 5년생 오동나무를 이쑤시개처럼 잘라갖고 그걸 문지른다고. 그 동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여주는. 그러면 맨 마지막에 가면 금속의 표면이 거울처럼 빛나. 거울처럼. 그때 최고의 정밀도가 유지되는 거예요. 금속으로는 아무리 잘 깎아도 절대 빛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줄톱으로 아무리 잘 깎아도. 지금 우리나라가 기계산업진흥회 여기 부회장님 오셨는데, 우리나라 지금 나사 제일 작은 건 몇만 분의 1g짜리 나사까지 만들어요? 몰라요? 지금 일본이 말이요, 제일 작은 나사 100만 분의 1g짜리 만들고 있거든. 니혼 주케니라는 회사가 100만 분의 1g짜리 나사를 만들고 있어요. 그거는 현미경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온도에 의해서 이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기 때문에 온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100만 분의 1의 정확도가 나오지 않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일본이 초정밀 기술에 앞장섰는데, 일본을 능가한 애들이 스위스 애들이거든. 농담을 삼아서 그런 말 있잖아요. 일본에서 세계에서 가장 얇은 가느다란 철사를 자기네들이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고 해갖고 스위스를 보냈더니 스위스에서 그걸 도로를 돌려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철사를.
그래서 왜 자신이 없나 보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얇은 철사를 머리카락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걸 만들어갖고 초정밀 기술을 자랑하려고 스위스에 보냈는데 스위스 애들이 그냥 도로 벌렸으니까 이상하다 그러봤더니 그 가운데다 구멍을 뚫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이게 스위스의 기술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바세론 콘스탄틴이 뭐가 대단하냐면, 자, 시계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명품이라는 걸 지금 쓰는데 명품의 기준이 뭡니까? 명품이라는 건 왜 명품인가요? 왜? Why?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롯데쇼핑 명품 브랜드 가면 에르메스 버킨백 앞에 애들이 한 15명씩 항상 서 있어. 하나에 2,500만 원이야, 버킨백을. 근데 그걸 살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말이야. 그 비싼 거를. 시계 바세론 콘스탄틴도 롤렉스는 롯데쇼핑 명품관에서 진열장 속에다 50개씩 놓고 팔아요 지금. 그런데 바세론 콘스탄틴은 벽을 파가지고 벽 속에다 딱 집어넣고 조명을 딱 때리고 값도 안 써놨어. 그럼 메카 아가씨한테 이게 얼마냐 그러면 뭐 2억 5천만 이런다고. 신기한 거는 휴대폰이 나오는 순간 시계 산업은 망했어야 돼. 요즘 멋지 얘기되죠? 네? 휴대폰의 시간이 가장 정확해요. 이게 위성으로 받는 건데. 그런데 시계가 아무리 정확하다고 해서 휴대폰 당하겠어요? 그러면 시계를 차고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시간을 알려고 차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휴대폰을 다 갖고 있잖아. 휴대폰 다 없으면 불안하잖아 이게. 그럼 휴대폰에 시간이 떠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시계 산업이 망하기는커녕 중흥하고 있다고. 중흥. 그 이유는 뭐예요? 시계가 기능을 버리고 예술로 진화해버렸어요. 기능을 버리고 예술로 진화했다고. 인간은 기능을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술로 진화했어. 그러니까 요새처럼 신문 텔레비에 시계 광고가 많이 나오는 때가 없어. 근데 그거 가격을 딱 조사해보면 다 몇 억짜리가 많아. 이 신문 광고에. 명품이 그럼 뭐냐 말이야. 명품. 자, 이게 이제 바세론 콘스탄틴 명품인데 명품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기준도 없이 그냥 막 사나? 몇 억짜리를? 2,500만 원짜리 버킨백을? 지금 한국은요 2만 달러 국가에 와서 이제부터 명품의 기준을 알아야 돼. 김난도도 여기에 대해서 정의를 못 하더라고. 김난도가 요새 뭐 서울대 소비자학과 그런 유명한 교수도. 자, 기준을 한번 내려봅시다. 명품에 대해서. 쓰면 쓸수록 값이 올라가는 것이 명품이야. 쓰면 쓸수록 값이 떨어지는 건 명품이 아니야. 그러니까 버킨백이나 옷이나 이런 거는 소비재이기 때문에 이건 그렇다 치고, 시계라든지 뭐 보석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안경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쓰면 쓸수록 값이 올라가야 명품이래요. 그거 떨어진다? 그럼 명품이 아니에요. 그걸 알고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자, 이게 명품인 이유가 있어요. 자, 저 시계는 쓰면 쓸수록 앤티크가 돼. 바세론 콘스탄틴은 살 때 2억 주고 샀는데 자기가 차기 싫어가지고 방치해뒀더니 아들한테 넘어갔다 손자로 넘어가면 값이 더 올라가. 앤티크가 돼서. 그러면 미국의 어떤 사학가가, 이게 실화입니다. 일본 최고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느 사학가가 100년 된 바세론 콘스탄틴을 샀어요. 시계를 2억 주고 샀어. 앤티크라고 그래서 뉴욕에서 샀는데 고장이 났어. 이게 그 시계방 가가지고 뉴욕에서 고쳐달라 이런 거예요. 고쳐달라 때 뭐라 하냐면, 미안하지만 이 부품을 갖고 있는 거는 본사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나온 지가 100년 된 시계인데 이 부품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저희한테 2달의 시간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본사를 보내서 고쳐가지고 다시 받아야 되는데 한 2달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라 하냐면, 내가 스위스에 출장도 자주 가니까 거기 한번 가고 싶다. 그래서 갔어요. 여기 바세론 콘스탄틴 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서 ASC를 간 거예요. AS 실장이 딱 보더니 시계를 딱 보니까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2번 경추가 부러진 거예요. 이 시계의 2번 경추가. 그런데 이 시계를 만든 거는 100년 전이야. 그래서 시계 로또 남발 딱 보니까 AB758352야. 이 손님을 데리고, 손님, 자, 저희 AS실 안으로 이 부품을 찾아서 갑시다. 갔더니 이만한 강당이 나오더래. 강당에 한약방의 서랍장 같은 시계가 시계 서랍이 수천 개가 꽂혀 있더라는 거야. 수천 개 서랍이. AB758352를 찾아서 둘이서 갔어요. 갔더니 서랍이 하나 딱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서랍을 꺼내가지고 딱 보니까 종이 유지에 쌓인 부품이 하나 들어있더라는 거야. 그걸 딱 까봤더니 이 시계가 지금 고장난 게 2번 경추가 좀 부러진 건데 2번 경추가 유지에 쌓여갖고 딱 있더라는 거야. 그 밑에 설명서가 하나 붙었는데 1894년
로트남바 758352 시계를 만든 나 장인 슈나이더는 앞으로 100년 후에 2번 경추가 자연 마모되어 부러질 것이므로 여기에 그에 대비해서 부품 하나를 만들어 놓고 죽는다.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가지고 끼니까 시계가 째깍째깍 움직이더래. 그러면 420개 부품 하나를 다 개런티하는 시계니까 이거 부품값도 비싸지 않겠냐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평생 무료입니다. 앞으로 아드님이 한테 불려주시고 손주한테 불려줘서 우리 회사가 영원히 존속하는 한 있는 한 무료로 계속 고쳐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 또 오십시오. 100년 후에. 이게 스위스의 정신이거든. 근데 이게 스위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빅토리녹스 칼 있죠. 아미나이프라는 거. 맥가이버 칼. 그거 싸요. 싼 거 5만 원밖에 안 하거든. 우리나라도 다 팔잖아. 맥가이버 칼도 무한 AS가 돼 있어요. 회사 규정이 무한 AS로 돼 있다고. 스위스하고 독일이 비슷한데 무한 AS가 많아. 몽블랑 만년필. 몽블랑 만년필이 글씨 써보면요. 제가 작가니까 파이로트로 원고지에다 글씨 쓰면 원고지가 가다 걸려서 찢어지는 수가 있어. 현재까지 몽블랑을 내서 써본 결과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촉 자체가 그만큼 잘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몽블랑 만년필을 쓰다가 뚝 떨어졌어. 펜촉이 찌그러졌더라고. 그래가지고 만년필 값이 100만 원이니까 펜촉 값이 한 3, 40만 원 정도 하거든. 교보문고 매장 1층에 가면 몽블랑 매장이 있어요. 지금 없어졌는데 지금 롯데 명품으로 옮겼어. 거기 가가지고 아가씨한테 아가씨 이거 펜촉 찌그러졌어. 이거 고치려면 돈 많이 들어. 그랬더니 아가씨 뭐라냐면 이걸 손님이 펜촉을 벤치로 바로 잡으려고 했으면 실비 2만 원을 받고 그냥 갖고 오셨으면 평생 무료입니다 이러더라고. 일본말로 험마? 정말이야? 이랬다고. 결국 돈 한 푼도 안 내고 그 아가씨가 일주일 만에 펜촉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만들어 저한테 줬습니다. 지금 그 만년필을 제가 지금도 갖고 있어요. 벌써 산 지가 20년 돼. 그 만년필을 4번 잊어먹었어. 호주에 살 때 350km 떨어진 브리스번에서 에어리 비치에서 놓고 왔는데 그걸 내가 17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350km 버스 타고 가서 그거 찾아왔다니까 호텔 가가지고. 그러니까 물건이 그만큼 정이 들으시니까 이제 그런 건데 이렇게 스위스나 독일은 몽블랑 만년필은 독일제예요. 독일은 그런 정신을 무한 보증이라는 정신을 갖고 있어요. 살 때는 비싸. 일본의 교토에 가면 이치하라라는 젓가락 가게가 있어요. 이치하라. 일본 천황이 그 집 젓가락을 쓰죠. 천황은 말이에요. 젓가락을 880엔짜리 써요. 아주 싸구려 젓가락 쓴다고. 대신 일회용이야. 위쪽하고 아래쪽이 다 먹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일본 천황이 쓰는 건. 그냥 여담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일본어로 신인공식이라고 그래요. 신진교쇼고 위에는 천황의 조상들이 먹고 밑에는 자기가 먹고 있는 거예요. 천황 조상신이 위에도 뾰족하고 밑에 뾰족하니까 양쪽으로 다 먹을 수 있게 이걸 양구 젓가락 그래. 양구 입이 양쪽에 있다. 위에는 지금 천황 신들이 125대 신들이 같이 먹고 있고 밑에는 지가 먹고 있어서 125대 천황 신들이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880원짜리 물풀의 나무로 만들었어요. 이건 한 번 쓰고 버려. 독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해요. 그런데 그 집에 가면 한 벌에 100만 원짜리 젓가락이 있어요. 100만 원 많아. 새고서 많아 그게.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야 젓가락 한 벌에 100만 원이라는 건 너무 심하지 않냐? 그렇게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그 사장이 잊지 알아 닦아. 나보다 5살인데. 그랬더니 이해 안 돼. 100만 원이 비싸다는 게 이해 안 돼. 그런데 한국에서는 소문에 들으니까 농심라면에서 사발면을 사면은 공짜로 젓가락을 하나 시켜준다는데 그럼 당신은 평생 그거나 쓰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잊지 알아 젓가락 사장이. 당신네 집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우리 강경시 부총리께서 우리 집에 오셨는데 농심라면에서 공짜로 주는 젓가락 쪼개면서 같이 밥 먹자 그러겠냐고. 이웃집에 가서 은젓갈, 은숟갈이라도 빌려놓고 같이 대접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일본도 마찬가지로 귀한 손님이 오실 때 대비해서 100만 원짜리 젓가락 4벌 정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난한 사람도 50만 원짜리 정도는 4개를 갖고 있대요. 그런데 당신이 비싸다는 말을 내가 이해한다. 그런데 당신이 그 100만 원짜리 젓가락을 사가지고 쓰다가 한 10년 쓰면 쪽이 떨어질 거다. 금박이 벗겨지고 오칠이 벗겨질 거다. 그러면 편지 봉투에 넣어서 우리 가게로 보내달라. 보내주면 내가 그걸 새 걸로 딱 만들어갖고 다시 보내줄게. 다시 수리 싹 해가지고. 근데 돈은 공짜다. 영원히. 그래도 비싸냐?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자, 그럼 비싼 거예요, 싼 거요? 젓가락을 100만 원 주고 샀는데 평생 동안 대를 이어서 무료로 고쳐줄게. 우리 집이 280년 됐는데 있잖아, 젓가락이 280년 됐거든. 10이 되거든. 280년 됐는데 앞으로 우리가 몇백 년 더 할 테니까, 자, 100만 원 주고 샀는데 계속 쓰다가 100년이고 200년이고 이게 5, 7, 0 0개지면 고쳐줄게. 비싸냐? 그건 비싼 거 아니지. 잘 산다는 것은 고급품을 쓰는 것입니다. 고급품을. 잘 산다는 건 고급품을 쓰는 거야. 영국의 가정집 한번 가보세요. 물건이 앤티크가 많아. 자, 이게 스위스 정신이야. 자, 이런 초정밀 정신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스위스가 이제 이게 본론이지 이제 지금까지 아니고. The first airplane to fly. The first to cross the Atlantic. The first to break the sound barrier. The first to fly day and night without fuel. 3, 2, 1, go! We made it, guys! We made it! Absolutely unbelievable. Designed to slowly ascend throughout the day, charging its batteries. 자, the first day and night without fuel. 연료 없이 밤이고 낮이고 날아간다. 자, 솔라 임펄스, 소위 태양열 비행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비행기가 지금 현재 올해 5월 달에 세계 일주에 성공했어요. 날개에 지금 태양광 지별판을 좀 설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아까 나온 사람이 We made it 하고 떠든 그 사람이 페르트랑이라는 의사예요, 의사. 지금 57살인데 저 사람의 집안은 원래 벤처사학과입니다. 옛날부터. 저 비행기를 만들었어. 이제 저 비행기가 상용화 되겠죠. 현재는 힘이 없어. 그래서 이 화물 갖다가 몇백 톤 싣고 사람을 몇백 명 싣고 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그렇지만 일단 세계 일주에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저게 만약에 화물을 싣고 인간을 몇백 명이 태우고 댕길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하면서 태우냐? 일단 맥도날드 더글라스하고 보잉사를 망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 비행기 회사들은 모든 것을 휘발유, 항공유로 사용하게끔 엔진이 편성되어 있다고. 근데 저거는 비행업계의 싸움은요, 항공유의 싸움이에요. 그 구조를 들여다보면 제주항공이 서울, 인천, 오사카 구간을 28만 원에 뛰고 있어요. 아시아나가 42만 원에 뛰고 있다고. 13만 원의 차이가 나. 그거 어디서 차이가 나냐? 제주항공 타면 요새 삼각김밥도 안 줘요. 생수도 안 준다고. 아무것도 주는 거 없어. 신문도 없어. 왜냐하면 비행기의 무게를 줄여서 기름값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저가 항공이 성립되는 거지. 물 주고 커피 주고 생수 주고 도시락 주고 신문 놓고 할 수가 없다고. 걔네 제주항공 사장님한테 야마 다 좋은데 신문은 갖다 놔라. 그랬더니 형님 그러면 조중동만 갖다 놓으면요 매경 없냐고 물어보고, 매경까지 갖다 놓으면 한경 없냐고 물어보고, 현대 다니는 사람들은 문화일본 없냐고 물어보는데 그걸 어떻게 다 갖춥니까? 그리고 옆에 지금 조선일보 보는 애가 한부 딱 지금 복각 치러놨는데 야 저 신문 나도 봐야 돼. 저 기사 그거 갖고 와. 그러면 없다 그러면 욕 직사게 보니까 아예 안 실린다는 거예요. 이 비행기 무게를 줄이려고 하는 거거든. 자, 보잉이나 맥도날드 하고서나 전부 비행기 기름으로 날아가는 건데 태양열이 공짜 아닙니까? 저거는 충전되면 밤에도 날아가 지금. 그럼 공짜로 좀 날아다니니까 미국 보잉사 다 죽어. 지금 저거 한다는 거 아니에요, 쟤들이. 인류는 도전해서 실패한 적이 없어. 도전하면 언젠가 만들어내는 게 인류거든. 그러니까 지금 스위스는 무서운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여기가 겁먹어가지고 작년 말에 수소 연료로 날아가는 비행기 시스템을 다 개발을 완료했어요. 여기에 대비해갖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한심한 나라가 아니잖아. 자, 다음번. 그럼 여기서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되냐 말이야. 솔라 임펄스가. 스위스가 국가 혁신 지수 1위고 국가 경쟁력 지수 세계 1위야.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만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다 놓고 배워야 돼. China. The country will launch a spacecraft between June and August of this year. Once in orbit, 3 crew members will board China's Space Lab module to conduct scientific experiments. And speaking of space, take a look at this picture showing all of the space junk that is in orbit right now around the Earth. Swiss scientists want to send up an $11 million satellite to clear up that debris. The satellite would grab the junk with a giant claw, then drag it back toward Earth, where it will burn up when it re-enters the atmosphere. They're aiming to have it ready within the next 3 to 5 years. 자, 지금 보신 거는
지금 지구에는 600km 상공에 현재 그 인공위성이 6,000개가 떠 있어요. 6,000개. 그런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건 800개밖에 없고 5,200개는 다 놀고 있어요. 그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쏘아올린 것도 다 혼자 놀고 있다고 그냥. 90분에 한 번씩 하는 일 없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작년에 올해 초에 그 아카데미상을 받은 영화 그래비티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래비티라는 건 중력이라는 뜻이네. 이 영화에 보면 중국에서 쏘아올린 위성 천공이라는 위성이 남의 나라 위성을 빡치게 해가지고 이 남의 나라 위성을 깨는 장면이 나오거든. 이게 실화입니다, 사실은. 2008년도에 자 5,200개가 할 일 없이 돌고 있어. 그런데 이 지구에는 운석 파편이 말이야 1년에도 수십만 개씩 날라오거든. 그래갖고 막 논밭에 막 떨어지고 있거든.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느껴서 그렇지 온단 말이야. 그럼 그런 게 들어오다가 600km 상공에서 남의 나라 위성을 하나 때릴 수가 있어요. 또 위성이 또 잘못돼가지고 궤도를 이탈할 수도 있어. 근데 2008년도에 중국에서 쏘아올린 어떤 위성 천공이 지가 돌다가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남의 나라 위성을 4개를 깨버렸다고. 깨니까 인도하고 미국하고 영국, 프랑스 4나라 건데 얘네들이 물어내 이렇게 된 거야. 이거 우리가 지금 첨단 지금 여기다 소프트웨어 탑재해가지고 600km 상공에서 김정은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간판을 읽으려고 지금 쏘아 올린 건데 이걸 깨버렸으니까 이 탑재한 소프트웨어 5천억 물어내. 그러니까 중국이 말이에요. 물어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법적 근거가 없다니까. 우주법이 없어. 2008년 6월 1일 날 유엔이 말해요. 우주 기본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앞으로 남의 나라 위성을 깬 놈은 변상해야 돼. 그러니까 이 스위스 애들이 아이고 이 굿 비즈니스다. 그래서 위성을 청소하는 위성을 만든 거예요. 아까 저기서 보면 두꺼비 파리처럼 딱 잡아들이잖아요. 이게 좀 데리고 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실화입니다. 현재 스위스 애들이 2개를 끌고 들어왔어요. 저걸 만든 건 로잔 연방 공대예요. 지금 기업체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고쳐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공고 졸업생이 현장에서 3년을 일하다가 공대를 진학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시스템 자체가. 진학해요? 장관님 합니까? 딱 공고 나와가지고 현장에서 3년 일했는데 3년 후에 딱 공대 가서 좀 이론을 좀 더 배워야 되겠는데 진학하게 돼 있냐고. 절대 갈 수가 없게 돼서 수능하고 내신 때문에. 독일은 그게 돼 있다고. 지금 독일이 발전한 이유는 간단해. 내가 볼 때 강소기업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공고 졸업생이 현장에서 3년 경력만 쌓으면 공대를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줘버리니까 그게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그게 원천적으로 안 되게 돼 있다고. 이 나라 이걸 고치지 않으면 우리나라 절대 창조경제 안 된다고. 스위스 같은 데도 로잔 연방공대에서 저 실험으로 만드니까 정부가 지원해 주잖아요. 국가적 단위에서 막 지원해 준다니까. 그래서 스위스가 이노베이션 지수 세계 1등이고 국가 경쟁력 지수 세계 1위야. 이게 말이에요. 지금 무한 산업을 여는 거예요. 스위스가. 6,000개 위성이 있어. 5,200개 다 끌고 들어와야 돼. 지금 저거 쏴 올린 놈들은 잘못되면 변상해야 되니까 끌고 들어와야 돼. 그래서 지금 가격이 약간 나왔는데 가격도 얼마 되지도 않거든. 하나 끌고 들어오는데 뭐 1,100만 달러인가. 그러면 이게 오늘 쏘아 올린 인공위성도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이거 끌고 들어와야 돼. 자, 오늘 쏴도 5년 후에 되면 소프트웨어 자체가 5년 후면 얼마나 달라질 겁니까? 그 별볼이 없으니까 끌고 들어와야 된다고. 무한 블루오션 산업을 여는 거야. 그럼 이제 미국이 저거 뛰어들지 모르겠지만 선점당하면요. 선점당하면 어려워. 이게 선점이라는 것 좀 무서운 게 없거든. 코닥이 세계 최초로 디카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발매 안 하고 필름 시장이 너무 크니까 디카가 나오는 순간 필름 시장이 죽어버리니까 자기네 발매 안 하고 버티고 있다가 캐논이 먼저 디카 발매해서 선점해버리니까 디지털 카메라 니꼬로 캐논이라는 등식이 성립해버렸어요. 에? 이게 선점당하면 끝장난다니까. 이거 마찬가지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벨기에에서는 딱 2개만 얘기할게요. 말벌을 만들었어. 말벌. 이 말벌이 혼자 돌아다니면서 찐득이를 잡아먹어. 진드기 농작물에 한 마리가 2,000마리씩 잡아먹으면 돼. 하루에. 그러면 진드기 말벌을 10,000마리를 뿌리면 한 마리에 2,000마리 잡아먹으니까 2,000만 마리 잡아먹는 거야. 이게 친환경 상품이거든. 이게 농약 뿌려. 인간한테 유해하죠. 유해. 그러니까 이런 말벌을 벨기에들이 개발했어요. 또 하나는 아쿠소 노벨이라고 하는 뺑기 회사가 있는데 이 뺑기 회사는 건물의 벽에다가 그 회사 뺑기를 칠하면 여름에 온도가 4도에서 5도 내려가게 돼 있어요. 단열이 잔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말이야 여름에 냉방하려고 얼마나 돈을 많이 쓰겠습니까? 에너지를. 그런데 그 뺑기를 딱 바르면 4도에서 5도가 내려간다. 이걸 지금 아쿠소 노벨이 개발했거든. 이런 이제
틈새 산업, 첨단 산업으로 지금 이 벨기에 같은 나라는 가고 있죠. 네덜란드 워낙 강한 나라인데 이게 한국이 좀 잘 몰라서 그런데 일단 설명하면 넣기니까. 자, 영국 아줌마부터 얘기할게요. 자, 영국 여왕입니다. 자, 영국 여왕인데요. 이 할머니의 가치가 80조 원이에요. 이 할머니가 지금 여기에 쓰고 있는 게 다, 자, 오디오, 린 프로덕스 사제품, 위스키 라는 것들이에요. 라프로익.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먹는 거 저거잖아. 발렌타인 30년. 미국 발렌타인 회사 사장이 이해를 못 하잖아. 왜 한국 사람은 우리 회사를 이렇게 사랑해 줄까? 왜 골프채는 꼭 갤러웨이만 쓸까? 갤러웨이 사장이 와서 한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발렌타인보다 훨씬 좋은 위스키가 많아. 맥주도 마찬가지인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은 먹는 것만 먹어. 이게 라프로익이 진짜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근데 이 로얄 워렌트 아닙니까? 영국 왕실이 인정하는 거죠. 영국 왕실은 영국이고 전 세계 어디도 관계없습니다. 자기 나라 자사 제품만 받는 게 아니에요. 샴페인 같으면 모에 슈앙동, 프랑스 거죠. 그걸 받아요. 받아서 받는데 조건이 있어요. 5년간 무료로 자기네가 원하는 양만큼 정기 적시 납품 딱 필요할 때 딱딱 들여야 돼. 항상 5년 동안 똑같은 퀄리티를 유지해야 돼. 그래서 5년 납품을 받잖아요. 일단 합격이에요. 그리고 3년간 더 납품을 받아. 8년 지나잖아. 진짜로 똑같은 품질에 항상 정확한 시기에 원하는 양을 들이대면 합격. 딱 그러면 로얄 워렌트, 영국 왕실이 인정하는 마크를 줘버려. 그럼 자기네 집에 포장지부터 모든 포장 박스에 껍데기에 전부 저걸 쓸 수가 있어. 로얄 워렌트. 이거는 영국의 왕이 보증하는 거야. 그만큼 왕의 권위가 있다는 거죠. 이게 몇 개 사냐? 928개 사요. 여기 겨자를 보면 겨자는 콜만이라는 회사가 납품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홍차는 트와이닝이야. 우리는 어렸을 때 맨날 립튼 홍차를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걸 간신히 한 봉다리 얻어먹어서 립튼이 최고인 줄 알았어. 내가 런던 가서 호텔에 자는데 좀 좋은 데 가서 잤더니 트와이닝이 있더라고. 근데 처음 봤어. 한 20년 전에 트와이닝이라는 걸. 그래갖고 립튼 없냐 그랬더니 이 로얄 워렌트라고 이거는 트와이닝은. 그래서 그때 로얄 워렌트란 말이 있다는 걸 알았어. 이게 이 할머니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납품받은 걸로 지금 치장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럼 저 할머니 왜 저러고 다니겠어요? Why?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어딥니까? 제일 큰 나라. 제가 호주 브리스번에 살았는데 호주 영연방이잖아요. 영국 놈이 그래. 영국 놈이 이제 호주 와서 사는 거지. 나는 돈은 미국, 땅은 러시아. 딱 그랬더니 혹시 영국이 제일 크다는 생각을 안 해봤냐 하더라고. 그래서 why? 딱 그랬더니 일단 호주가 영연방이고 카나다도 영연방이고 남아공도 영연방이고 영연방을 다 합치면 쉐이셸 군도까지 합치면 54개래요.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진짜 54개더만. 그걸 딱 합치면 면적이 러시아만 한테 영연방이. 그래서 내가 야 영연방이랑 영국이랑 다른 나라지 호주가 영국이랑 같은 나라냐? 그랬더니 그래 다른 나라야. 그런데 브리스번에서 총독이 나와 있거든요. 영국에 총독이 와 있어요. 이놈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맨날 사냥이나 댕기고 그래. 그런데 이놈을 위해서 유지비를 호주 정부가 대주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건 남아공도 마찬가지고. 알제리 같은 데는 나라는 지금 영연방에 가입하려고 15년째 신청했는데 애들이 하도 찌질해서 영연방으로 안 받아주고 있어요. 영국 정부가. 인도도 지금 자발적 영연방이나 마찬가지예요. 인도 애들 만나보면 자기네 영국 국민이라고 한다니까. 그 또라이 새끼들 아니에요? 우리 보고 일본 식민지에 아직도 살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또라이잖아. 근데 인도 애들은 자발적으로 영국 국민이 되고 싶어 해요. 지금도. 어쨌건 영어권을 쓰는 사람이 약 14억 명 정도 되죠. 영어를 쓰는 이 사람이 전 세계에서. 이 할머니가 저 모자나 예를 들면 찰스 황태자가 어느 날 구두를 존 롭에서 나온 존 롭이라는 구두가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존 롭. 세계에서 제일 비싼 구두 뭐예요? 제일 비싼 구두 아테손이죠. 한 켤레 800만 원부터 출발이죠. 1,500만 원까지 하죠. 맞춤이죠. 20켤레를 우리나라에서 신청을 하면 20명이 아테손이 기술자가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와요. 그래야 이 비행기 값이 빠지니까 28군데를 재요. 구두를 28군데. 발가락 5개 길이가 다 틀리잖아. 서양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발등의 높이가 서양 사람 두꺼워요. 뒤꿈치의 높이도 더 크고 복숭아뼈도 더 크다고. 이걸 28군데를 재가지고 거기 가서 본을 만들어서 그 본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인터넷으로 전화로 색깔
디자인만 결정하면 똑같이 만들어 비행기로 보내주거든. 아테스토니. 존 로베 구두는 영국에서 만들었지 엄청 비쌉니다. 영국 왕세자가 그때 결혼 기념으로 존 로베 성원에 왕세 탄생 구두를 만들어했어요. 이토주 장사 고바야시 회장이 그거 신고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띠가 둘러 있어. 띠가 두르고 빠클이 달려 있다고. 이거를 왕세자가 딱 신는 게 존 로비 이제 로얄 워렌트니까 딱 나오니까 그 구두를 일본 놈들이 그해 한 10,000킬로 이상 샀어요. 그러니까 일본 세계들도 약간 또라이 인기가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 14억 국민들이 말이에요. 영연방의 국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또 사. 근데 물론 가격이 한 킬로에 보통 한 600만 원 이상해 그게 한 킬로에. 근데 산다고 돈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 아줌마가 이 할머니가 굴러다니는 마케팅 수단이야. 그 아들이나 다 마찬가지. 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우리나라의 국산 옷을 뭐 전부 국산을 쓰고 계신다는데 기아이면 아주 라벨이 보이게 좀 선전되게 하면 대통령이 좀 체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국위 선양 차원에서 해외 나가실 때는 좀 라벨이 보이는 옷이나 구두를 좀 신고 다녔으면 좋겠어. 우리 한국 제품으로. 우리 이 할머니처럼 좀 선전 좀 되게. 그래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다 망해가는 것 같아도 실질은 그렇지 않더라. 영연방에 탈퇴를 못하고 호주 카나다가 버티고 있는 이유도 1983년도 오클랜드 전쟁 때 아르헨티나가 오클랜드 섬을 놓고 영국이 지배하고 있는데 저거 우리 거니까 뺏어야 된다고 공격했잖아요. 호주를. 호주군 해군을 공격해서 뺏었잖아요. 뺏으니까 호주가 칸가루가 힘 있나? 호주 군인을 보고 칸가루래. 칸가루. 6.25 때 우리 참전했을 때 칸가루. 그러니까 호주에 가면 칸가루 포인트가 무지하게 많아. 거기서 전부 배 타고 한국의 6.25 전쟁에 참여하는 배가 출발해서 칸가루 포인트거든. 칸가루 이 전쟁을 잘 못하거든. 그러니까 결국 영연방이니까 본국 SO에 쳤어요. 영국 함대가 와가지고 아르헨티나 함대 3일 만에 그냥 무릎 꿇려버리잖아. 산전수전 공주원 다 해본 사람 아니야. 넬슨 제독이 그 전통이 있잖아. 그 넬슨을 가르쳐준 사람 있잖아. 한 사람 이순신 장군이라고. 이게 거짓말이 아니. 넬슨을 가르치지는 않지만은 7분 남았네. 1905년에 그 러인 전쟁 터졌을 때 도고 헤이하치로가 일본 함대 총사령관이었는데 전쟁에 자신이 없잖아요. 러시아 발틱 함대를 맞아가지고 대마도 앞에서 한번 붙어야 되는데, 자 발틱 함대가 스웨즈 운하에 출발해 스웨덴 쪽에서 출발해가지고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왔죠. 스웨즈 운하를 영국이 봉쇄해버렸기 때문에 힘빼기 작전으로 돌게 만들었죠. 그때 발틱 함대가 세계 최강의 함대이기 때문에 일본 도고 헤이하치로의 이 신생 해군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죠. 그러니까 그 해군 공채 발행해가지고 결국 런던 시장에 풀어서 런던이 이제 결국 영국이 도와준 거지. 어떤 면에서 영국의 대리전이기 때문에. 어쨌든 도고 헤이하치로가 자신이 없으니까 충무 통영에 있는 제승당 이순신 장군의 사당에 와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이순신 장군이시여 저에게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그리고 대마도 앞에 가서 전선 28척 갖다 놓고 발틱 함대 올 때 기다리잖아. 들어왔잖아. 발틱 함대가. 들어오니까 양쪽이 공방전이 벌어졌는데 독도 앞에서 벌어졌는데 아주 코피 터지게 일본이 초전에 아주 아작나거든요. 일주일 만에. 이거는 뭐 산전수전 다 겪은 발틱 함대는 어떻게 이기냐고. 그래서 그냥 밤낮으로 그냥 폭탄이 막 양쪽에서 한 포전이 있으니까 잠을 못 잘 수가 없는 거지. 사령관이. 도고가 돌격 앞으로 하면서 계속 하다가 잠이 든 거예요. 서서. 딱 들었는데 꿈에 이순신 장군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하객진수라고 말이야. 근데 이게 나는 이게 거짓말이냐 소설이냐. 근데 분명히 내가 조사를 해봤어요. 원전을. 야마도 이사오가 쓴, 당시 참전했던 사람입니다. 야마다 이사오가 쓴 포탄을 뚫고서라는 책에 나오더라고. 그게 분명히 나와. 두 줄 나와. 이순신의 사당에서 제사를 지냈고 꿈에 나타났다는 게 나와요. 근데 어쨌든 당시 그 러일 전쟁에서 일본의 압승으로 끝났는데 이걸 일본의 압승이라고는 누구도 예상을 못했죠. 영국에서 특파원이 한 사람 들어왔고 미국에서 특파원이 한 사람 들어왔는데 영국에서 온 특파원이 인터뷰를 합니다. 도고 헤이하치로한테. 당신은 어떻게 세계 최강의 발틱 함대를 이겼냐. 그랬더니 거기서 이순신의 이름을 얘기하죠. 도고 헤이하치로가 23전 23승 완봉승을 거둔 세계 해전사상 유일한 장수는 이순신밖에 없다. 그때 영국 특파원이 넬슨 정도 되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영국 해군 상하이학교를 지원했는데 영국 정부가 받아주질 않아서 런던 상선학교를 나왔다. 도고 헤이하치로가 런던 상선학교 졸업생이에요. 거기서 넬슨에 대해서는 한 과목 배웠는데 넬슨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순신하고는. 넬슨하고는 둘이 유탄 총 맞아준 건 똑같아. 넬슨은 총 맞아줬거든.
넬슨은 23전 23승 완봉승을 못했대요. 근데 여기는 완봉승을 했다는 거거든. 그때 그 특파원 이름이 세계적인 사람이에요. 한번 맞춰보세요. 놀라운 사람이 특파원 왔었다니까. 큰일 났네. 윈스턴 처칠이었어요. 그 사람이. 윈스턴 처칠. 여기 정동 제1교회 있잖아요. 거기 가면 윈스턴 처칠 기념비가 있어요. 취재를 하고 끝나가지고 한국에 와본 거예요. 애들이 이순신 장군 얘기를 듣고 하도 궁금하니까. 미국에서 온 특파원이 있어요. 세계적인 동화 작가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 사람 이름은. 톰 소여의 몸을 쓴 마크 트웨인이 왔어요. 미국 특파원. 그러니까 이게 세계사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윈스턴 처칠이 당시 데일리 텔레그라프 기자였거든. 영국의 런던에. 와가지고 이순신 장군 얘기를 둘이 듣고 정동에 와가지고 정동의 호텔에서 마크 트웨인 2달 있다 갔어. 그 처칠은 금방 갔대. 보름인가 있다가. 거기에 기념비를 어떻게 또 알고 세워놨더라고. 이건 내가 강의에서 가르쳐주니까 인제서 세운 것 같아. 내가 처음으로 봤어. 얼마 전에 가갖고. 그래서 어쨌든 얘기가 쓸데없는 데로 갔는데 시간이 다 됐겠지만 이제 3분 남았으니까 자, 이 뒤로 갈게요. 독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끝에 이제 제가 한 100가지 정도 국가별로 그 기업별로 상도 써놨는데 지멘스라는 회사의 사운이 있습니다. 지멘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가전은 역시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제너럴 일렉트릭 누가 만들었어요? 창업주가 누구예요? 토마스 에디슨이죠. 토마스 에디슨 밑에 5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이와다레 구니히코라는 사람이에요. 이와다레 구니히코가 에디슨 밑에서 공부를 배웠어.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무척 빠른 거야. 그때 이미 에디슨 제자가 있었으니까. 얘가 일본에 들어와서 차린 회사가 NEC, 니혼 덴키 가보시키 가이샤예요. 일본 전기 주식회사. 현재 작년 매출 32조예요. 에디슨의 제자가 있다. 그 바로 GE와 아시아에서는 삼성이죠. 삼성전자. 뭐 1위지 1위. 그 1위 뒤를 중국의 하이얼이 지금 막 뒤쫓아오잖아. 삼성전자 제가 일요일까지 상하이 돌아다니면서 지하철 타보면 2명 중에 1명은 삼성전자 휴대폰, 우리 갤럭시 시리즈, 갤럭시 2, 3, 갤럭시. 한 놈은 샤오미야. 샤오미. 샤오미가 1등했거든 중국 시장에서 현재. 삼성을 이겼어요. 근데 샤오미는 36만 원이고 우리 건 60만 원에서 80만 원이야. 가격이 우리가 훨씬 비싸. 그러니까 중국에서 상하이에서 돈 있는 애들은 전부 삼성 거야. 삼성 핸드폰 들고 다니는 옷 때깔도 틀려. 근데 저 시골에서 또 딱공들 노동자들은 샤오미 중에서 싼 거 899원짜리 이런 거 들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고가 시장은 우리가 잡고 있어요. 자, 아시아는 삼성입니다. 저쪽은 독일로 유럽으로 넘어가면 지멘스죠. 지멘스 최고죠. 스웨덴의 일렉트로닉스는 좀 밑에고 필립스는 이제 거의 끝났고 네덜란드 필립스는. 지멘스의 사운이 한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이름을 팔지 마라. 한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이름을 팔지 마라. 브랜드의 정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국 가니까 지난주에 중국을 받고 8월 달에도 가서 봤는데 너무 무서워요. 중국이 너무 무서워. 한마디로. 일본은 지금 거의 망해가고 있어요. 20년 내에 망한다고 제가 봐요. 아까 그 미운의 공업에 트럭 만드는 과정에서 전 종업원의 45% 동남아 기술자, 6개월밖에 평균 근속 기간이 안 돼. 이런 애들을 믿고 스리아와세. 일본의 정신은 지금까지 모노쭈구리 그리고 스리아와세. 모노쭈구리 좋은 물건 만들기. 스리아와세. 한 가지 기술을 연마해서 최고의 경제까지 이르는 것이 일본을 지금까지 버텨온 산업의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이 사라지고 동남아 노동자들이나 채용해가지고 걔네들한테 평균 근속기간이 일본 애들은 30년, 40년, 45년까지 근무를 했는데 얘들은 6개월. 이래갖고 무슨 스리아와세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일본은 망할 것이다 이거예요. 문제는 한국인데 자, 한중일 이 세 나라가 말이에요. 중국이 작년에 8조 3천억 달러, 일본이 5조 9,500억 달러, 한국이 1조 3천억 달러. 이 합치면 말이에요. 16조 달러예요. 미국 16조 달러, 우리 16조 달러, 유럽이 20조 달러예요. 다 합치면 EU가 합치면 20조 달러 좀 넘어. 그러면 이 세력 균형이 비슷해졌어요.
지금은 이제 서세 동점이 아니라 동점 서세예요. 반도체, 휴대폰, 뭐 LCD, LED, 뭐 조선, 철강 전부 지금 동북아에서 다 나가고 있어요. 세계 최강의 이 회사들이 전부 이 동북아 다 모여 있다고. 자, 그러면 지금 문명이 휴대폰이나 반도체가 전부 지금 서양으로 다 퍼져나가서 삼성 휴대폰이 지금 세계를 잡아버리고 반도체 잡아버리고 울트라 텔레비전 다 잡아버렸는데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는 중복 업종이 너무 많아. 철강, 우리 포스코, 일본에 신일철 있어요. 중국에 바오강 있어요. 바오강 규모가 포스코 같은 거 10배보다 더 커. 중국은 저 랴오닝성 올라가면 본계 철강, 안산 철강 했고 거기 750개 철강 회사가 있어.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커. 예, 그저께 일요일 저녁 뉴스에 보니까 푸틴하고 시진핑이 만나가지고 러시아는 가스를 무한 공급하기로 하고 지금 중국 쪽에서는 러시아에 고속철을 놔주기로 합의를 봤어요. 예, 지난 그저께 일요일 날 CCTV 뉴스 나오더라고. 양쪽의 시너지 효과가 아주 엄청나게 발생하게 생겼어요. 브라디보스톡에서부터 페테르부르크까지 10,000km인데 10,000km의 고속철을 놓으면 이게 뭐 경부고속철도에 한 25배 길이를 놓는 거니까 양쪽이 아주 딱 맞는 거야. 영하 60도에 달릴 수 있는 열차를 이 고속철을 중국이 찡짱 열차를 만들어가지고 성공시켰거든. 영하 60도에. 그러니까 러시아가 기술을 인정해갖고 상금이다. 자, 철강은 중국의 바오강, 일본의 신일철, 가전은 일본 소니 뭐 많지. 일본은 가전이 너무너무 많지. 여기는 삼성하고 LG밖에 형제는 단 둘이야. 둘이서 또 세탁기 갖고 싸우고 있어 또 어저께 보니까. 중국도 지금 뭐 화웨이, 창홍, TCL 많아요. 가전이. 하이얼이 지금 5등까지 올라왔어요. 하이얼이 제품은 수준이 떨어지지만 미국에 진출할 때 감자 씻는 세탁기를 만들었잖아요. 감자 씻는 세탁기. 미국이나 유럽의 농부들은 밭에서 일하고 들어와갖고 제일 하기 싫은 게 주부가 하기 싫은 게 감자 씻는 거래. 이 감자를 전부 껍질을 벗겨서 그걸 잘라가지고 튀김에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데 이게 귀찮다는 거야. 논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 오니까 그걸 갖다가 감자 씻는 세탁기를 딱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너무너무 편해서 데이트를 쳐버리잖아요. 하이얼 제품이. 두 번째로는 와인 전용 냉장고를 만들었다고. 와인 전용 냉장고. 이게 하이얼이 세계 최초로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미국의 가정집에 와인 전용 냉장고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이얼이 여기에 힘이 없으면 세계 5등까지 올라왔거든. 세계 5등. 현재 하이얼 세계 5등이야. 가전도 중복이 많아. 우리나라하고. 철강, 조선 보세요. 우리 지금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있는데 일본이 지금 우리한테 기고 있지만 미쓰비시 조선, 나가사키 조선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1조 600억 작년에 지금 적자 내니까 회장 갈고 지금 사장 갈고 난리가 났잖아 거기도. 에? 중국 쪽으로 넘어가면 중국의 조선이라는 게 지금 신흥으로 출발했는데 STX의 대련조선이 지금 중국 넘어가 버렸잖아. 얼마 전에. 다 따지면요. 거의 전업종이 중복되고 있어. 건설까지. 그러면 셋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 내가 볼 때. 경기 과열이야. 누가 죽겠습니까? 장관님, 총리님. 제가 상하이에서 지난주에 상하이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이 샤오미 좌판의 길이가 몇 메다냐 말이야. 다 그 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다음에 삼성 좌판의 길이 몇 메다냐. 그러면 이게 지금 누가 지금 이기고 있거나 하는 게 판사가 보이거든. 백화점의 매장의 사이즈를 보면, 평수를 보면. 지금 샤오미가 평수가 더 컸어요. 제가 다 삼성보다. 자, 그러면 이 세 나라 중에 죽어야 되는데 누가 하나 과당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누가 죽겠냐고. 우리 1조 3천억 불, 중국 8조 3천억. 2024년까지 중국의 소비가 8배로 늘어난다는데 누가 죽겠냐고. 일본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일본의 나쁜 점은 꼭 배우거든. 그대로 따라가. 어떻게 이렇게 난 그대로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은 일본의 나쁜 걸 그대로 따라가. 일본에서 한 5년, 7년 전에 했던 게 그대로 여기 와. 오타쿠족도 여기 다 똑같이 나타났어. 지금 우리나라도 오타쿠도. 이게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직장 들어가봤자 그 스트레스를 감당도 못하고 자기 실력 학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오타쿠들이 냉소주의에 빠져 좌절해갖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만화 보고 게임하면서 밤에 컴비니 가서 아르바이트 해갖고 새벽에 돌아와서 그 돈 갖고 라면 사갖고 돌아와서 집에서 컴퓨터로 게임하고 이러고 사는 게 390만 명이란 말이야. 일본의 오타쿠가. 얘들이 산업 현장에 가져야 되는데 냉소주의에 빠져 학력 만능주의가 있다고 일본도. 관치금융 여기 뭐 재정경제부의 왕년에 다 대한민국을 쥐고 흔드셨던 케이지만은 관치금융 하에서 일본 똑같거든. 은행 시스템이 여기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390만이 산업 현장에 안 가고 냅둬 이대로 살게. 그게 기자가 물어보잖아요. 너 이대로 살면 30살 때 어떻게 될 건데? 너 결혼할 건데 결혼 안 한다. 너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 냅둬 이대로 살다 죽게. 이런 냉소주의에 빠졌다고. 비관주의 일본 애들이. 우리도 그걸 그대로 닮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결국 누가 죽냐? 한중일 삼국 중에 한국이 죽지. 내가 볼 때 한국이 죽어. 근데 여기 우리나라는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 죽긴 죽는데 맥주집에 여름에 더울 때 3명이 들어가서 아줌마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줌마 맥주 한 2병 가져와. 딱 이런다고. 2병. 한 5명 들어가면 맥주 한 대병 주세요. 이런다. 대병. 이게 일본으로 딱 넘어가면 2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일본에는 종업원이 바로 이렇게 물어보지. 스미마센. 니봉 데스까? 3봉 데스까? 우리는 2병 가져와 그러면 알아서 아줌마가 3시 들어왔으면 3병 갖고 와. 우리는 퍼지야 퍼지. 퍼지 이론이라고.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거지 한국 사람은. 일본에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2병 갖고 와 그러면 니봉 데스까? 3봉 데스까? 2병입니까? 3병입니까? 딱 얘기를 해줘야 돼. 얘들은 사육견이야. 사육견. 길러진 개. 우리는 사냥개야. 근본적으로 DNA가 틀려. 이 사육견은 시키는 대로 뺏기 못해. 우리는 밥장사 아줌마까지도 4G의 능력을 갖고 있어. 2병 가져와 그러면 딱 알아서 그냥 딱 맞춰. 거기에 대해서 왜 2병 갖고 왔냐 따지도 않아. 한국 사람은. 그만큼 유연해요 이 사고가. 어? 이게 말이에요. 아스팔트 포장을 할 때 포장을 하잖아요. 그럼 요새는 곡괭이 들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기계가 쫙 파잖아. 딱 파고 이게 아스팔트 이 포장 아스콘을 싣고 제 차가 갑니다. 가는데 이게 평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 도로라는 게 약간 경사도 있고 약 더 경사도 있고 하면 이 포장 기계가 말이에요. 컴퓨터가 내장이 돼 있어가지고 딱 4G 모드 버튼을 누르면 15도 경사에서는 15도 경사에 맞는 아스콘의 뒤에 트럭에 그 운반석에 실린 걸 각도를 딱 맞춰가지고 15도에 맞춰서 계속 흘려줘. 그렇지 않으면 평지이론을 15도 경사, 50도 경사에 그대로 적용하면 아스콘이 넘쳐나거나 균형이 이 두께가 틀어지니까 이게 4G거든. 이게 지금 최첨단 상품이에요. 이 아스팔트 포장에서 최근에 나온 건데 모든 경사에 관계없이 전 포장이 가능하다는 거야. 80도 경사에도 지가 알아서 80도 경사에 맞게 다 양을 딱 조절해 뿌려준다는 게 이게 4G거든. 이 4G가 한국 인행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쉽게 죽지는 않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도 우리가 명량 영화도 봤으니까 1750만 명이 봤다는 건 이게 사실상 정신적인 쿠데타 이거. 지금 정권은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국민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1750만 명이 가서 보고 돌아왔겠냐고. 그래도 국민이 성숙돼 있으니까 그 보고도 딱 참고 기다리고 있잖아. 다음번 선거에 심판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섭게. 자, 한국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1. 여기 계신 사장님들께서 자기 분야에서 세계 1등을 하는 기업이 어딘가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조사하면 있겠죠? 어느 나라인가? 그러면 그 회사에 카페를 하나 만드세요. 네이버에다가. 네이버에 카페 만들면 돈도 안 들어요. 공짜예요. 그럼 직원들만 딱 가입을 시켜서 그 다음에 비공개 카페를 만들고 일주일에 하루 세계 1위의 회사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서칭을 해가지고 거기에 정보를 올려. 작 직원들이. 근데 좋은 정보는 역시 영어 1어 독일어가 제일 좋은 정보가 많아요. 네이버에 비해서. 그래서 영어 1어 제가 안 되면 영어 1어 잘하는 직원들을 시켜서 요약해서 올리든지 아니면 3차 밴드, 4차 밴드로 넘어가면 영어 1어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거는 국가가 지원해 줘야 돼. 진짜로. 그 조그만 회사지만 이 회사가 세계 1위의 기업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세계 1위의 기업이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고. 한 3년만 조사를 해보세요. 전 네이버에 카페를 300개 갖고 있어요. 다음에 160개 갖고 있습니다. 전부 기업에 관한 카페예요. 일본에 있는 대기업 전부 내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 볼 때마다 거기다 자료를 넣어놓거든. 카페를 만들어 놓으면 사장님이 해외 출장 가셔서 영국에 계신 어디서 인터넷만 되면 그 카페에 어떤 소식이 왔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돈도 안 들고 종이가 없으니
그걸 만들어서 세계 1등의 기업을 3년간 탐구해 보시라라는 게 제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천재 양성반을 해야 됩니다. 천재 양성반. 우리나라는 지금 앞으로 20년 후에 우리가 살 기업도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그건 간단합니다. 은행에 다니시는 분은 1년에 2번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에 9살부터 12살짜리의 아기들을 은행 행원의 자식들로부터 선발하든지 아니면 전국 대상 선발하든 간에 은행 업무에 관심 있는 애들을 일주일 동안 은행에 와서 뛰어놀아라. 그러면 아기들이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일하는 데니까 와서 자기 아버지가 뭐 하는지 열심히 봐요. 안 보는 것 같아도. 그리고 집에 와서 물어본다고. 오늘 한 일이 뭐냐 말이야. 은행이든 철강이든 조선이든 컴퓨터든 반도체든 간에 그 애기들 중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한 10명이나 20명쯤 뽑아서 그 작업장에서 뛰어놀게 하란 말이야. 선발을 깎는 한 있더라도.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에 1, 2주 보면 DNA가 성장을 하기 시작해요. 애기들은요 아직 백지 상태가 많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흡수력이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애기들이 9살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빠의 작업장에서 다, 예를 들면 중학교 한 1학년 정도 돼서 말귀를 알아들으면 실무부장이 아주 실증적으로 제품을 가져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각종 이론을. 이렇게 해서 천재가 완성되는 거는 20살이면 완성돼. 천재는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천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천재가 탄생돼야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디멘전의 차원의 제품을 만들 겁니다. 필름 카메라가 아닌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듯이 새로운 전쟁을 해. 우리는 안 돼. 우리 머리는. 왜냐? 제가 73학번에 나 60인데 어렸을 때 못 살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도 안전주의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애기들한테 그런 게 없습니다. 따라서 네이버의 세계 1등 카페를 만들어서 세계 1을 여러분들이 하신다. 둘째는 천재 양성반을 자기 작업장에 애기들을 직원 자녀들을 해서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해서 세계 1위가 되도록 하시고, 그렇게 됐을 때 대한민국이 그나마 국채를 보존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자,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